대략 시놉시스까지 아마 했을 거고,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볼 거는 재미 요소를 살짝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스토리에서 재미를 느끼는데 도대체 대관절 어떤 부분에서 느끼는가를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재정립하고 설정하는 법을 좀 보겠습니다. 로그라인은 그냥 그 작품의 어떤 핵심이 담긴 어떤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핵심이 담긴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인데, 로그라인과 한 줄 줄거리와 뭐 간단 요약과 이렇게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원래 정식의 로그라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작품 안에 기승전결 구조가 느껴지게 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느껴지면은 그냥 카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피.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용어들 몇 개 나올 건데, 따분한 용어들이 나올 건데, 그것만 조금 견디면 이제 바로 실전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말들을 하겠습니다. 자, 토딜장이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외울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겠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미 요소를 느끼는가 오늘 좀 봅시다. 줄이 조금 안 맞는데, 첫 번째 즐거움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쁨, 그러니까 플레저, 뭐 즐거움, 인조이 혹은 인조이 먼트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대체 대관절 어떨 때 즐거워하는가를 대충 보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 표로 좀 보면 요 정도가 나와요. 우리는 다시금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탐구해 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즐거움 볼게요. 이제 육체적인 어떤 활동적인 내 세포를 짜릿하게 해주는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액티비티. 그러니까 어떤 위안이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인데, 제가 약간 질적으로 좋은 것, 그다음에 질적으로 조금 나쁜 것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마약이나 이런 거 하죠. 네, 마약을 했을 때 기분 좋지요. 뭐 흥분되고 와 세상 뿅 날아갈 것 같고 아주 즐거운 거 맞죠? 마약도 즐거운 거예요. 본드를 불어봤다든가, 여러분들 뭐 환각 물질을 흡입해봤다든가, 뭐 희곡봉을 해봤다든가, 다들 그런 경우 한두 번씩 있을 건데 즐겁지요. 당연히 즐거운데 무엇이 있냐면, 즐거우면 그 앞에 조건이 붙었을 때 조금 상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약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즐거움은 아니죠. 그죠? 그냥 짝대기 꽂아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엄청 기분 좋게 해주고 쾌락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뭘 노력을 하진 않아요. 근데 육체적인 노력을 했다. 내가 등산을 했다. 마라톤을 했다. 열심히 어떤 그 피트니스 활동을 했다. 땀을 질질질 흘렸다. 너무 하기 싫은데 스쿼트 100번씩 하고 뭐 하고 3대 운동 몇 번 하고 벤치프레스 들고 했을 때, 다 끝나고 샤워했을 때 그 바람 불어오는 그 기분과 그 시원함과 이 즐거움 혹시 아십니까? 느껴봤습니까? 한두 번이라도 느껴봤을 텐데 어디선가. 물론 운동은 제일 하기 싫은 단계가 뭐냐면, 운동하러 가는 길이 제일 싫어요. 근데 막상 들어왔을 때 작품도 똑같아요. 작품을 하기 전에 구상하고, 그러니까 이 타자 치려고 컴퓨터 앞에 앉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고, 일단 앉았으면 뭐라도 하게 되고, 다 끝났을 때 즐거움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 왔다. 그 다음에 땀을 흘려서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엔돌핀이 쭉 돌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질적으로 좋은 즐거움. 마약이나 어떤 향락 물질, 무슨 물질을 하지? 그런 물질을 주입받았을 때 오는 거는 질적으로 낮은 즐거움. 둘 다 즐거운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정신의 상태인데, 인간이 재미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했을 때 어떤 콘텐츠를 접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 뭐 했을까, 뭔가 느낌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느니 어쩌느니 표현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인 게, 영화 하나 보는 게 쉬워요? 소설 하나 읽는 게 쉬워요? 영화는 쉽죠, 훨씬. 내가 조금 노력이 덜 하잖아요.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데 뭐. 소리 들으면 되잖아요. 소설이나 텍스트나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웹툰보다는 소설이 조금 더 어렵겠죠. 그나마 웹툰이 보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짐작을 하고 몰입감을 느껴서 얻어내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는 정신적 상태의 즐거움도 스토리의 한 요소입니다. 그나마 제일 쉬운 거는, 제일 몰입감 좋은 거는, 아직은 게임을 이길 만한 거는 잘 없어요. 몰입감 주는 게 최고예요. 당장 내가 몰입이 되고 하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즐거움이 있다고도 합니다. 저런 가운데 우리는 그림은 물론이지만 텍스트 기반의 스토리를 짜는, 어쨌든 수업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텍스트 기반의 무엇을 짤 거예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콘티까지 해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텍스트 기반으로 짤 겁니다. 그때 재미 요소를 주는 걸 한번 볼게요. 말들이 엄청 어렵죠.
불확실성과 불일치를 즐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부조화를 즐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비예측성을 즐기고 놀라운 정보를 즐기고 목적 주도형 활동을 즐기고 인간이 느끼는 재미 요인, 참신한 캐릭터와의 동일시, 생애 주제와 활동 수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 어렵게 들었죠. 대충 보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즐기는 그게 있어요. 스토리를 즐길 때 너무 들어오세요. 출석 체크 나중에 해줄게요. 아마 지각 처리가 되려나? 바로 해줄까요? 이름? 김윤주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확실한 걸 우리가 계속 보는 재미보다는 확실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접하고 그걸 해독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라는 걸 봐요. 우리는 이 다음은 어떻게 되지라는 불확실성이 전제가 되고 그게 합당한 질문, 합당한 호기심을 끌어당겼을 때 충족을 해주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때 재밌다고 느껴요. 근데 모든 게 확실하다라는 건 재미가 없어요. 신데렐라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늘은 대게찜 요리를 먹고 내일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아 신나 인생은 늘 새로워 짜릿해.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죠? 하다못해 오늘은 뭔가 음식이 좀 쓴맛이 났다. 혹시 셰프가 독을 탄 건 아닐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들어갔을 때 해소를 하길 원해요. 셰프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나? 혹은 나의 계모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그게 아니었네. 알고 보니 아빠가 그걸 한 거였네. 이게 등등이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재미를 느끼는 게 스토리 본질이에요. 그 다음 불일치성을 느끼는 거죠. 거기에서. 그 다음 부조화도 느낍니다. 내가 중절모를 쓰고 코스염이 있고 어떤 커피 향 양복을 입고 고풍스러운 할아버지로서 내가 딱 와서 커피숍을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요구르트 2잔만 주이소 했을 때 그 부조화성, 그 내가 기대하는 불확실성, 저 할아버지는 뭔가 했을 때 두 줄에 추가해 주이소라든가 정중한 정말 젠틀한 게 했을 때 그냥 딱히 갭이 없잖아요. 그럼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성을 우리는 강조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킬러를 묘사하더라도 뭐 하나라도 묘사를 더 해준다고 했습니다. 화분을 키운다든가.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인데 불확실성은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인류의 이 내재된 특성상 저 버섯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먹었더니 이렇게 죽는구나 했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재미를 느끼진 않아요. 그냥 죽을 뿐이야. 근데 비예측성은 뭐냐면 내가 빨간색 반점이 있는 버섯들을 먹어보니 막 두드러운 향기가 나고 막 힘들더라. 그래서 이번엔 다 푸른 반점이 있는 걸 봤는데 그동안의 내 빅데이터 경험상 저거 먹으면 아플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을 하고 실제로 조금만 희석해서 먹어봤더니 실제로 살짝 두드러기 올라오더라. 내 예측이 불확실성한 가운데서 내 예측이 맞았네 라는 걸 맞춰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축적돼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여러분 상식들이라든가 맞으면 아프다라든가 이거 배워온 거잖아. 그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 스토리 안에서는 놀라운 정보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가끔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뭐를 봅니다. 혹시 뭐 메가포비아라든가 이런 거 느끼는 사람 없어요? 큰 물체를 봤을 때 그 경이로움이라든가 뭐 그런 즐거움, 기괴한 공포, 근데 재밌어, 짜릿해 이런 거 뭐 느끼는 사람 없어요? 큰 물고기는 그런 거 있죠. 그걸 메가포비아나 뭐 그걸 해요. 거대한 거에 대해서 공포 혹은 경이로움 그래서 자꾸 그 자극을 원하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 그런 놀라운 정보 같은 거를 우리는 바라기도 합니다. 그건 시각적인 정보고 그 다음에 어물적인 정보는 뭐냐면 내가 사채꾼에 대한 그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냥 지식적으로 궁금해. 그래서 만화를 봐요. 사채꾼 우시지마 이런 걸 봐요. 아이고 이런 어두운 세계도 있구나. 빠찡코를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이런 간접 체험. 내가 그거를 놀라운 정보를 직접 느끼려고 한 알바비 500만 원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칸 날려보는 경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 근데 작품 안에서는 해주잖아요. 그 놀라운 정보를 보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 목적 주도형 활동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나는 저 산을 오를 거야. 그래서 등산을 합니다. 3시간 동안. 종아리 터질 것 같아요. 해냈어요. 목적을 해냈어요. 그거를 내가 매일 등산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신의 보물이라든가 뭐 이런 등산 만화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접 체험을 하는 거를 우리 재미의 본질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재미고요. 그 외에 더한다면 참신함이나 캐릭터와의 동일시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캐릭터와의 동일시 할 때 이건 작품이 아주 중요한데 몰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게임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게임만은 몰입을 주는 게 없어요. 괜히 게임 중독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늘 새롭고 짜릿해요. 그러면 작품 안에서 뭘로 동일시 그 몰입감을 주느냐?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라는 동경형 몰입을 하나 주는 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도 저런데 라는 그 자기 동일시 효과에 의한 몰입을 주는 스토리 방식이 있어요. 요즘 약간 동경형 캐릭터들이 많아졌죠.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 보니 뭐 내가 어떤 기공자의 뭐 딸이 되어 있다라든가, 예? 아니면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 보니 내 괴롭힌 놈의 이와 같은 반에 들어갔는데 내가 월등히 피지컬이 뛰어난 상태네. 지금부터 이 사이다가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경형 몰입의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일시 효과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찌질했는데, 나도 저렇게 사람이 서툴렀는데, 나도 저렇게 그래서 나도 저렇게 막 가끔 지각도 하고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런 걸 자기 경험에 기반한 것들을 공감을 일으켜주는 소재나 스토리 구조를 가진 작품을 봤을 때 느끼는 재미가 동일시 효과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봤을 때 내가 쓰는 스토리에 들어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동경형 캐릭터 했을 때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나도 뭔가 경찰한테 안 잡히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죽여보고 싶은데 이 캐릭터는 그걸 마음껏 하네? 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즐겁게 볼 수 있나요? 아니 뭐 즐겁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장르에 19분만 확실히 걸어준다면 나도 악당처럼 막 죽여보고 싶은데 작품에서 조심해주네, 이런 동일시 효과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에서 걸리느냐면 항상 그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서 걸리기 때문에 맘먹고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상 체험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폭력적인 욕구라든가 파괴 욕구, 흐트러뜨려버리고 막 이러고 싶은 욕구들이 어릴 때 세잖아요. 개미들 괜히 괴롭히고 싶고 개구리 잘라보고 싶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사회에서는 보통 스포츠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욕구를 풀어줍니다. 건전한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왠지 모르게 막 피가 보고 싶어요. 뭐 사람들이 맞고 때리고 이런 어떤 잔인한 묘사 같은 거 봤을 때 싫으면서도 뭔가 끌려요라는 거 있었을 때 내가 혹시 변태가 아닐까, 괴물이 아닐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작품 안에서 건전하게 풀어내 가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적인 어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면 돼요. 그 욕구를 실천하지 않는 선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이 틀 안에서 한번 누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 위험하다. 그 정도만. 자, 재미 요소는 그렇고요. 요거는 좀 어려워서 스킵. 요거를 하면은 조금 덜 하죠. 자, 긴스크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어렵고 긴스크란 이름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이 재미를 좀 나누는데 정서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로 나눕니다. 인지적 재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스토리 짤 때 뭘 해주면 좋냐면, 조사하고 취재하는 것들이 바탕이 돼서 녹여내는 방식의 스토리를 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봤을 때 탐구 욕구가 있다. 새로운 곳을 갔을 때 이건 몇 년도에 지어진 성당이고 뭐 이것들이 자기가 궁금해하더라 라는 스타일의 사람이면 그런 방식의 스토리를 쓰는 게 이롭습니다. 근데 자기 특성을 잘 모르는 채 왠지 마법사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고 딜러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억지로 맞춰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이 정서적 재미를 느끼는 거나 주는데 즐거움을 가진 자기가 성향이다, 이걸 발견해 나갈 때는 나는 요번에 무슨 각도로 이 스킬 쓰는 걸 발동하는 거를 보여주지? 재미를 어떻게 주지? 라는데 여러분 스토리를 억지로 끼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을 바로 질렀더니 어떤 푸른 광선과 번개 이펙트를 내가 넣어서 요 각도로 묘사를 해야지 라는 쪽으로 스토리를 끼워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인지적 재미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회사원들의 생활을 취재를 해서 가장 위에는 부장, 팀장 어떻게 조직 체계가 있고 이것들을 회의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20대 어떤 흑수저 청년이 성공하는 얘기들을 내가 녹아내줘야지 라고 했을 때 뭐 미생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사내 정치라든가 이것들을 회귀해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좀 사내 정치 맛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저 도파도 작가의 상남자 같은 그런 형태의 회사 비즈니스 셀러리맨의 얘기를 해도 되죠. 그것도 회귀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인지적 재미냐 정서적 재미냐 자기 성향을 알아야 자기가 그거에 맞는 스토리를 잘 짤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빈스크가 한 양방 안에서 좀 팁을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뭐 캡처해서 읽어보든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이미지를 짜기 시작하고 시각화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건 이 얘기라고 상관없지만 제가 콘티가 제일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저도 콘티가 제일 어렵고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짜놨는데 요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게 궁금하고 어렵고 고민이 되거든. 항상 내가 앞에 말했던 그 긴스트 양반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목표가 확실하면 내가 이게 어려워도 견디기 좋아요. 내가 지금 정서적 재미를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스킬 발동했을 때 독자가 짜릿했으면 좋겠구나. 정서적 재미를 주고 싶구나라는 목표가 있고 어렵지만 하자. 이거는 견디기 쉬워요. 근데 나 여기서 무슨 재미를 줘야 될지 그 방향성이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의 기초에서 콘티를 잘라보면 선택 가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또 아까랑 어려움은 같은데 결론이 안 좋아져요. 왜냐 나는 좁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토리의 결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재미 주고 싶은 거지 지금 이 스토리 이번 화에서 요거를 방향을 아까 그 긴스피 양반이 한 말처럼 좀 좁혀달라 이 얘기를 잠깐만 합니다. 그래서 지각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만 노란 글자만 봅시다. 이 말들이 억수로 딱딱하더라고요. 한번 노란 글자만 봅시다. 자, 시각, 청각 요건데 미장센과 몽타주 이런 용어 어디서 주워 들은 적 있죠? 네. 응. 몽타주는 참 재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연출 문법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미장센은 뭐냐면 미즈앙센 어떤 프레임 안에다가 어떤 뭐를 넣어서 배치한다 뭐 이런 어원이에요.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 하다못해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총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내가 요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지금 묘사를 할 건데 여러분은 작품 제작비를 한 100억 정도 투자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책상들을 구매해가지고 다 넣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는 콘티 대충 낙서처럼 하고 말지만 미술팀장이나 저 시각, 총감독, 비주얼 이펙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죠. 자, 여기서 뭔가 격투가 벌어지고 내 스토리상 뭔가 전투가 벌어지고 할 건데 내가 정서적 재미를 주고 싶은데 난 타격감 주고 싶다. 이 액션이 호화롭고 화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든 아니면 조역들을 내가 치고 날리고 했는데 어딘가 부딪히고 할 건데 지금 여러분 밑에 셋프레임으로 된 책상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애를 던졌는데 박살나는 이 모션은 안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구매할 때 삐걱삐걱 할 수 있는 나무로만 된 그 책상들을 여기다가 쭉 배치하는 게 이롭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가 튀거나 했을 때 그것들이 아름다운 폭력 미학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내 목적이 가지고 있다면 피가 튀었을 때 하얀 바닥과 하얀 벽지가 낫겠다라는 계산을 할 거고 그걸로 도배를 해라라고 스태프들한테 지시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할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시각적으로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처럼 요 미장센 안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호적 요인들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 취향이다. 그러려면은 패턴화된 그 문양들로 벽지를 가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스태프들한테 저 돗대기 시장 가가지고 부전 시장 가가지고 그 생각하는 문양 한 패턴 한 샘플 한 5가지 정도만 골라오렴. 그래가지고 골라오고 요걸로 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지적 재미까지 주고 싶다. 그러면 주인공이 약간 그 동양에서 온 히어로다 이거를 묘사했을 때 저 벽지에다가는 핫앤크로치 이런 무늬는 안 어울릴 거고 예를 들면 저 수묵화 버전으로 된 벽지로 된 패턴 쪽으로 5개 알아봐라 이런 건 계산을 해서 일일이 붙일 겁니다. 일당 써가면서 인부들 고용해서 일당 10만 원 주고 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컨텐츠 만들 때 이렇게들 고민해서 배치를 시키는데 우리는 정말 다행으로 우리가 배우랑 요 벽지랑 요거 이 기구들을 돈 안 쓰고 배치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스케치업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소스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슨 재미 주고 싶은 사람이지? 타격감 그러면 내가 애를 던졌을 때 이게 파괴 부당탕 쪼개져야 돼 라는 계산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럼 목재 형태로 된 책상들을 스케치업으로 만들어서 혹은 내가 직접 그려서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벽지도 여러분은 요 피처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입혀야지 라는 계산이 설 겁니다. 그리고 피가 잘 튀게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하려면 조광이나 요 채도 같은 거를 LED 형식의 밝은 거 그걸로 요거를 갈아 끼울 겁니다. 근데 우린 갈아 끼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처음에 스토리 쓸 때 이렇게 약간 촘촘하게 자기의 노력의 극한까지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데뷔를 하고 프로가 되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벽지를 뭘로 하지 이것들이 상당히 빠른 프로세스로 빨리빨리 결정이 돼요. 근데 신인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학업을 하는 도중에서는 가끔 스토리라든가 콘티라든가 했을 때 내가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 모니터 그렸어요? 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칼은 길이가 왜 이래요? 라든가 그럼 계산을 하고 했냐 이거죠. 칼이 길면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칼이 짧으면 한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긴 장도, 서양식 장도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아야지 안정감이 좋아져요. 그럼 사실 그건 인지적 재미고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원하는 그 재미 요소에 맞게 지금 소품을 들고 있니? 그 킬러나 그 기사가 그 다음에 이 배경이 네가 원하는 그 어떤 격투 장면이라든가 어떤 걸 묘사했을 때 정확하게 그거의 목적에 부합하는 걸로 배치를 했니라든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스토리 본질적인 재미고 챕터 1 끝, 챕터 2 시작. 오늘도 빨리 하고 빨리 맞춰주려고 그래요. 우리 유머 쪽 잠깐만 봅시다. 유머 쪽은 재미 요소에서 이 재미는 웃는 재미, 무서운 재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웃음 쪽만 조금 볼게요. 왜 웃음이 발생하는가를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지혜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개그 만화 그리는 사람들만 이거를 패턴을 배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릴러를 하든 로맨스를 하든 요거는 중간중간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징어 게임도 보다 보면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쉬어가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웃음은 꼭 필요한데 봅시다. 대표적으로 한 5가지, 6가지 그 기본적인 왜 사람은 웃나 이거가 있더라고요. 요걸로 보는 게 빠르겠다. 자, 우월성 이론, 구조화 이론, 논란 이론, 반대감정 경존 이론, 긴장감조의 원리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는 3가지 정도로 좁혀져요. 하나 볼게요. 자, 우월성 이론은 뭐냐면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놀렸을 때 우스꽝스럽게 놀렸을 때 혹은 비하했을 때 갈궜을 때 발생하는 그 웃음이에요. 이게 나쁘게 들리겠지만은 누군가를 이렇게 놀렸을 때 금방 웃음이 잘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개그 프로 방청해 본 적 없어요? 방청해 보면 이 바람잡이들이 항상 관객들만 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웃고 그런 경우 많고 일본 만담 개그 같은 경우도 누군가 한 사람이 당해주는 역할을 해야 웃음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월성 이론에 기반한 것은 사람을 웃음꽝스럽게 만들어주고 묘사를 하는 데서 발생하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우월한 지위에 섰다라는 그 순간적 쾌감 같은 걸 작동하는 게 우월성 이론에 기반한 웃음이 나오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상한 동작을 한다든가 표정을 웃기게 짓는다든가 바보스럽게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묘사를 했을 때 웃음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작가니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좋은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나쁜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웃음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혹은 우리 집단보다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게 없던가 불쌍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놀려서 발생하는 재미는 질적으로 조금 낮은 웃음이고 윗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학생이 교수를 놀려서 발생하는 웃음은 그나마 긍정적인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놀려서 발생하는 웃음은 질적으로 조금 높은 웃음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풍자라고 합니다. 알죠? 풍자. 그래서 옛날에 뭐 가면놀이라든가 뭐그 마당